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간호사 아나운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판서를 제공하면서 책의 내용을 상세하게 좀 전달드리고 있는데, 자, 240페이지 중에 벌써 절반 왔습니다. 자, 121페이지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켰다면, 자, 노인의 영양 문제의 원인부터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노화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 원인을 속속들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되게 입이 바짝 마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빨이 성치 않다 보니까 음식물 씹는 거. 그쵸? 그리고 또 삼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화. 연화곤란 쪽으로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연화곤란이 많이 되죠. 그런데 노화가 되면 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노화와 관련된 증상이고요. 그리고 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위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소화액도 되게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 먹을 때 인지 기능이 저하된 채로 먹는다. 치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했지만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하거든요. 자,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노화가 되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죽고 돌아가시고 은퇴하고 또 우울증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못 드세요. 그래서 영양 문제가 생기고요. 전반적으로 노화 관련된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드셔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식단이 굉장히 단조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영양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노화가 되면요. 수분량도 부족하지만 갈증을 잘 못 느끼면서 물을 잘 많이 섭취를 안 하려고 해서 탈수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미각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짜게 먹게 돼요. 달고 짜게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노화가 되면 우리가 쓴맛, 신맛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 대신 반대로 짠맛, 단맛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감각기능이 떨어지면서 또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것들은 쭉 읽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다시, 요쪽만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노화와 관련된 식이 문제, 여기 영양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지침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술은 절제하고 좀 적게 드시고 소식을 하시고 그리고 채소, 과일, 육류, 유제품 이런 것들 잘 섭취하시고 기름 튀김 음식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물도 좀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과식 피하고 소식하셔야 된다.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되고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체중 조절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아침에는 탄수화물 좀 복용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앞접시 문화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발달되면서 음식 먹을 때 덜어 먹는 거, 그쵸? 요런 것들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노인의 영양 문제 원인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진짜 노화에 중요합니다. 질병과 관련돼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노화에 우리의 몸 있죠. 신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긍정적인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에 특히나 운동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치냐면, 운동하는 노인분들은요, 운동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자, 고혈압, 간상동맥 질환이잖아요. 비만, 당뇨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 걸린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치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노인 우울증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건강 우리가 지금 제목이 건강 증진에 대한 거잖아요. 질병 예방. 요런 거에 아주 탁월한 게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노화가 되면 운동을 마냥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져서 심장이 잘 안 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심장 박동이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힘도 감소해요. 심장 근육의 힘이.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폐 조직의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하고 나면 예전만치 않다. 난 담배도 안 피는데 숨이 너무 찬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척추 관절 50%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되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고 어떤 기동력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균형 능력, 조정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쵸? 그러면서 낙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꺼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운동을 다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 관리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기되는 질환이나 내가 먹는 약 확인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안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험자분들의 말씀이시고 시원하고 바람 잘 통하고 땀 흡수하는 우리 뭐 아웃도어 옷 맞잖아요. 면소지 옷도 있지만 이런 거 입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점차 자기 운동 수준 평가하면서 낮은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강도 올려서 이렇게 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10분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 운동도 여러분 한 5분에서 10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 이런 문장이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별표한 거 주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운동이나 동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척추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런 것들 조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죠. 잠이 보약이다. 그 정도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특히 우리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면서 자, 그러면 지금 수면에 왜 노인 인구가 왜 수면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봤을 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조등 같은 거 켜놓잖아요, 잘 때도. 또는 옆에서 소음 같은 게 다 들리고요. 조용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좀 낯선 환경으로 인한 불편감. 그 다음에 종사자의 처치는 뭐 의사 간호사들 와가지고 환자들 예를 들어 다인실이고 하면 와가지고 당연히 의료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간호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불안, 우울 같은 것들이 있다. 신체적인 요인은 자, 뭔가 좀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50% 이상의 척추 관절 질환 때문에 고생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질환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던가 아니면 소변을 보고 싶어서 일어나야 된다든가 숨을 잘 못 쉬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온습도뿐만이 아니라 채광 조명, 냄새 이런 것들도 되게 환경적 영향을 많이 끼친다. 자, 그리고 쭉 중복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별, 개인차가 또 수면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봐주셔야 돼요.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남성 노인이 비정상적 수면 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수면장애 강도도 높게 나타났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셔도 되고 수면에 그래서 질이 중요한 거예요.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 것처럼 만병통치약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도 충분히 잘 주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는 길은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수면 관리, 운동 관리처럼 수면 관리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일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점심 식후에 오후에 카페인 같은 거 좀 많이 도움이 안 됩니다. 숙면 취하는데 술, 담배 도움 안 되고요. 아우, 나 술 먹고 잘 자는데 이러신 분들은요, 술 같은 거는요, 굉장히 낮은, 깊은 잠이 아니라 낮은 잠을 유도할 때는 좋은데 깊게 자는 데는 또 오히려 방해예요. 그리고 과식 같은 것도 숙면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나는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따뜻한 우유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잠옷 입고, 소음도 조절하면서 온습도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이랑 같은 얘기인데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늦게까지 이 문장.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여러분 만약에 밤에 로또 당첨된 거를 알았어요. 잠이 오시겠어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전에 이렇게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막 즐거운 일 있으면 안 되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안 되겠죠. 수면제, 진정제 장기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운동이 수면을 돕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노인 인구가 낮잠을 잘 경우에 밤잠을 못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잠 오면요. 다른 거 생산적인 활동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사용입니다. 쭉 넘어가시고 약물 사용 보시면요. 약물은 어찌 보면 노인 인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쵸? 필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시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읽어보시다가 노인 약물 복용의 원칙 이쪽으로 좀 가주시길 바래요. 마지막. 먼저 복용하던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된다. 그 의사랑 상의해서 중단해야지 중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TV에 뭐 예를 들어서 가시오가피가 고혈압에 되게 좋대. 가시오가피다 먹어보자. 그 대신 약 끊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과 술은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 기능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과 술 함께 먹으면 안 되고요. 부작용이 나중에 있을 수 있고 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제일 잘하는 병원, 약국 지정해서 다니는 게 좋고요.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에 처방전 보관했다가 제시를 해서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다른 약 처방받았는데 이런 약은 또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약사님께서 상관관계를 알면서도 조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다 못 외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보관했다 갖고 다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중요해요. 약물 관리뿐만 아니라 복용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삼키는 게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돼. 한 번에 드셔야 되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사랑 상의하세요. 자, 그리고 분할, 분쇄, 불가 약이 있으니까 역시 의사, 약사랑 상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돼요. 내가 3시에 점심약을 안 먹은 거 알았어. 그러면 내가 7시에 저녁약을 먹으니까 2배로 먹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2배 용량 복용해서 안 된다. 다시 한번 나와 있죠. 편의점에서 구비한 비상약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노인에게 부작용이 있는 약들 소염 진통제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 척추 관절약에 되게 많아요. 속쓰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몸이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의사랑 상의해서 과잉 복용하면 안 되고요. 당뇨병 약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당뇨병 약을 뭐 한 알이나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럼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규칙적인 식사, 식이 꼭 하셔야 되고요. 스테로이드제는 아까 제가 소염진통제한테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경정신계 약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낙상, 뭐 배뇨장애, 뭐 변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부작용 알아가면서 항상 약은 남용하시면 안 된다. 그쵸? 넘치게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복용을 할 때 자몽주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 고지혈증 약이라든가 혈압약, 수면제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몽주스는 같이 먹지 않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같은 경우는 와파린 같은 거 있잖아요. 항응고제라고 하거든요. 자, 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 않아야 되고요. 커피, 유제품, 인삼, 홍삼, 콜라, 술. 자, 요런 것들도 이제 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이 약과 내가 먹는 약과의 상관관계를 모르면서 뭐 드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오고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방접종 하기 전에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클래스 101 여기 보시죠. 여기 가장 왼쪽 맨 위에 클래스 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 제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 되게 많은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제 거 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좀 클래스 100일에서 할인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처럼 이런저런 강의 요즘 AI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스마트폰 잘하는 밥부터 시작해서 내가 되게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영역의 것들 요즘 과외나 학원 안 다니고 다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100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많이 협업 문의가 왔었는데 제가 막 크게 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되게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그 댓글에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여기로 바로 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 갓나운서 송아름 좀 할인을 받아 보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쪽 예방접종 넘어가서 다시. 자, 예방접종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쵸, 여러분? 백신.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단 면역이란 단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65세 이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독감은 65세 이상은요, 요즘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회 맞으셔야 되는 이 연도 가 중요한 거 얼마 만에 맞아야 되나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요거는 뭐다?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한다라고 하는 거. 폐렴 구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65세 이상에서 맞는데요. 이것도 폐렴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죽기 때문에요. 요것도 독감처럼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해드려요. 근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1회 접종을 권유하는데, 자, 사실 요거는 한 번 접종을 하시면 평생 간다고 하죠. 100% 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 맞는 것보다 대상포진 덜 걸리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무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뭐 죽거나 뭐 이러진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무료로 안 해드려요. 독감, 그 다음에 폐렴구균 요거는 무료 예방접종이고 독감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폐렴구균은 이제 보통 2번을 맞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생애 한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65세 이상에서 이제 무료 접종해 준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질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름철에, 그 다음에 한랭질환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열 발진이라고 하는 건 더워가지고 막
뾰루지 같은 거 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응급처치는 여러분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시원하게 해주면 돼요. 부종도 마찬가지예요. 열로 인한 부종이어서 시원한 장소에 가면 돼요. 열 실시는 뭐겠어요? 열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순간 저혈압 상태가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다리를 좀 들어주세요. 다리를 좀 들어줘서 정체리에 있는 다리의 정체리에 있는 혈류를 조금 머리 쪽으로 보내면요. 그러면 저혈압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실시는 시원한 데에서 평평한 곳에 눕혀가지고 쉬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게 여기다 플러스 다리 올려준다. 다리 거상한다. 다리 올려준다. 이런 걸 좀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리를 올려준다. 자, 그 다음에 열 경련입니다. 열 경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뜨거운 데서 막 더운 여름철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순간 경련이 나오는 건데 역시 모든 응급처치는 기본적인 건 서늘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정도만 섞으면 0.1% 식염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마시면요. 이 경련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근육 마사지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열 탈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일사병으로 많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좀 쉬게 해주는 게 좋고요. 시원한 물로 샤워 목욕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수액 통해 가지고 수분 염분 보충해주는 거. 그래서 생리식염수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해주거든요. 열 탈진도 중요하고 열 경련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압도적으로 열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열로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 온도를 해보면 열사의 4를 40도 이상이라고 외우세요. 40도 이상이 넘는 온도면 진짜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수 상태 헛소리 하다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서 또는 이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요거는 응급처치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119 이렇게 보세요.